이른 봄 눈이 녹기 전 가장 먼저 피는 꽃. 청초한 아름다움과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가 작품으로 피어났다. 얼핏 보면 살아있는 매화 같지만 벌이 만드는 천연재료, 즉 밀랍으로 만든 작품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초봄에 짧게 피었다가 지는 매화를 아쉽게 여겨 사시사철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것이 바로 윤회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윤회매의 맥을 이어가는 다음 김창덕 장인. 한 송이 매화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한민국 문화 수도 광주. 복잡한 도시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이 보인다. 100년을 훌쩍 넘는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이장우 가옥. 고택에는 자칫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옛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밀랍으로 만드는 매화, 즉 윤회매를 만드는 다음 김창덕 장인이다. 오랜 기간 승려의 길을 걸었던 그는 이제 윤회매를 만들며 또 다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윤회매 창시자인 실학자 이덕무 선생은 차를 마시는 자리에 놓을 목적으로 윤회매를 만들었다. 김창덕 명인은 수백 년 전 이덕무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윤회매를 감상하며 차를 마신다.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에서 향기가 풍기고 벌이 날아올 것만 같은데 밀랍으로 만든 가화라니 놀랍기만 하다. 아름답고 영롱한 모습은 환골탈태한 도인 같기도 하고 꽃술은 여인의 긴 속눈썹처럼 화사하다. 지금이야 그의 손에 의해 다시 찬란히 꽃 피었지만 윤회매를 복원하기까지 많은 사연과 굴곡이 있었다. 윤회라는 이제 단어는 원래는 불교 삼생설에 근거한 이야기가 이제 윤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윤회매를 첫 창제하신 분은 조선 정조 때 1741년도 태어나신 이제 청장관 이덕무 선생이 이제 첫 17살에 창제하시면서 윤회매라는 단어도 이제 그 어른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윤회라는 어떤 모습이 밀랍으로 만든 매화인데 그 일벌들이 이제 꿀을 채우기 위해서 꽃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요. 그 다음에 벌집이 만들어지고 이제 꿀이 채워지고 나면 다시 또 사람들이 꿀을 채취하겠죠. 그러면 이제 덩어리된 밀랍만 남는 거죠. 그걸 다시 이제 75도로 녹여서 매화를 만드니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듯이 우리 삶처럼 꽃도 저게 가와인 가짜 밀랍으로 만든 꽃이지만 근본은 꽃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윤회매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어른이 말씀하신 겁니다. 벌이 꽃가루를 채집해 꿀을 만들고 그 꿀에서 생긴 밀랍을 이용해 다시 꽃을 만드는 과정이 돌고 도는 윤회와 흡사해 붙은 이름. 윤회매를 만드는 장인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미술사를 전공했으며 14살에 입산 출가해 범호사와 태안사, 계암사 등에서 20여 년 수행하다가 환속했다. 이 작품은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제작한 중에 가장 큰 대작인데요. 이게 이제 화병이 달항아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홍매하고 쪽빛매가 이렇게 두 가지로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도 그렇고 이 달 모양처럼 지구는 둥그런데 누구나 우리는 내면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단지 미학적인 어떤 언어의 화장이 아니라 우리는 지구는 둥그러운 가운데 70억 인구가 있는데 각자 그 지구의 꼭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존감에 대한 회복이랄까요? 그런 걸 찾는 순간 우리 안에 통용되는 1,000원권의 27송이 매화, 그 다음에 5만원권의 52송이, 조선 중기에 이제 어몽룡이라는 화가의 월매도라는 매화에 그렇게 매화가 실제 통용되는 돈에 돼 있어요. 그처럼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는 항시
매화의 향기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 세계 일화처럼 우리가 매화의 격, 그리고 우리 삶이 문화라는 어떤 꽃의 향기처럼 가득하면 세계 일화처럼 우리가 문화의 어떤 강국이 되고 내면적 성숙도 물론 이제 같이 더불어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귀한 세계 일화처럼 귀한 꽃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다양한 윤회매를 볼 수 있지만 김창덕 명인이 나서기 전까지 윤회매는 역사 속 작품일 뿐이었다. 실학자 이덕무 선생은 윤회매를 만드는 방법을 엮어 윤회매 10전을 저술했으나 안타깝게도 원본은 국내에 없다. 2004년 미국 버클리 대학에 있는 것이 우연히 발견됐고 국내 대학 교수진에게 복원을 의뢰했지만 누구도 이해조차 못하던 현실. 김창덕 명인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윤회매 제작에 성공하고 16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종이로는 모란, 작약, 연화, 국화, 이게 이제 지화라고 하죠. 그걸 염색부터 해서 이제 인간문화재분한테 전수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꽃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큰 꽃이죠. 근데 차자리의 차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매화는 실제 크기 꽃이고요. 그리고 또 차인들이 실제 매화 필 시기에 꽃을 따서 찻잔에다가 이렇게 띄우는 매화차를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차와 어울림이 이제 실제 매화라는 어떤 모습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첫 창시한 이덕무 선생께서 또 차인이셨고, 그리고 제가 지화 만든 이후에 윤회매를 이제 만나면서 그 이덕무 선생을 개인적으로는 꿈에서라도 되게 뵙고 싶은데 그분이 선비는 양반 아니었지만 서자로서 그 대학자로서 그다음에 방대한 그 청량한 전서가 있고 그 가운데 윤회매에 대한 어떤 모습처럼 제가 이제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차를 좋아했고 또 이 윤회매를 첫 창제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 삶이 272년 전 태어나신 분이지만 저는 꽃을 피면서 윤회매처럼 그분은 제 삶에 그대로 항시 살아계신 분 같은 거죠. 그래서 윤회매라는 어떤 모습 가운데 그분 얼굴도 가끔 뵀으면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의 꿈이 작품으로 피어나는 시간. 윤회매를 만드는 것은 마치 수행의 과정과 같다. 먼저 밀랍을 75도의 온도로 적당히 끓여주고 매화골에 밀랍을 찍어 식혀줘야 하는데 온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끝까지 신경을 모아 어린아이 새끼 손톱만한 밀랍을 떼어내니 흐드러질 듯 아름다운 꽃잎이 되어 떨어진다. 뜨는 도구를 이게 매화골이라고 그래요. 이게 볼록하게 되어 있고요. 매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나무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밀랍이 녹은 75도는 녹은 상태에서 한 입을 뜨면 그 콩껍질처럼 이렇게 매화 잎이 하나 떨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백매인데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얇게 해서 바스라지는 거죠. 근데 온도가 또 너무 이게 식으면 너무 두껍게 떠져서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적절할 때 감각적으로 한 입 한 입씩 해서 요게 이제 나중에 5잎을 꽃받침에 조합하면 한 송이가 피어지는 거죠. 이번엔 강렬한 붉은색 밀랍을 끓인다. 온도에 민감한 밀랍. 꽃잎이 두껍거나 너무 얇아 찢어지지 않도록 손끝으로 온도를 감지하고 조심조심 묻혀 떼어내면 이번엔 홍매화 잎이 완성된다.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은 영락없이 살아있는 꽃잎이다. 지금 이제 백매하고 홍매, 진한 홍매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이제 연분홍 홍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백매를 뜨고 끝털이에다가 이제 진한 홍매를 살짝만 묻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이제 온도가 맞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분홍 홍매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매화도 한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같은 홍매라도 이것보다도 훨씬 또 연한 그
그 홍매도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진한 묵매랄 정도로 이것보다 더 진한 또 홍매가 있고, 그래서 6가지 컬러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 실제 매화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 끝에 한바탕 봄바람이 분 것처럼 색색의 꽃잎이 고운 빛깔로 내려앉았다. 장인의 손이 더욱 예민해졌다. 같은 자세로 앉아 무언가에 집중한다. 잡념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작품에 몰두해야 하는 작업. 이래서 수행이라 부르나 보다.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작업을 해야 할 만큼 섬세하고 치밀하다. 노루털 하나하나에 일일이 밀랍과 황가루를 묻혀야 하기 때문이다. 흰색 털 끝에 볼록볼록 황가루가 묻으면 꽃가루까지 살아있는 꽃술이 된다. 이제 노루털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실제 매화는 45송에서 47송이가 씌어지는데요. 그 이 가늘한 노루털이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끝털이 부분에다가 밀랍을 담그는 거죠. 그러면 밀랍을 담고 나면 이게 가늘한 털이지만 이게 흩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이외에 가위로 절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란 꽃 가루처럼 이걸 이제 일일이 노루털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죠. 꽃잎의 중심을 이룰 튼튼하고도 아름다운 꽃술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완성됐다. 낱장의 꽃잎이 모아지니 더욱 화사하다. 5장의 꽃잎을 붙여 꽃을 완성하는 과정. 고운 빛깔의 꽃이 그의 손에서 피어난다. 꽃잎 사이로 노루털을 넣어 묶고 단단하게 조여주면 한 송의 꽃이 완성된다. 모든 꽃이 한 번에 피고 지지 않는 법. 꽃봉오리, 잎이 떨어진 꽃, 시든 꽃까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살린다. 꽃잎 아직 덜 핀 꽃, 그건 옥주라 하고요. 예를 들어 5잎이 활짝 피었다가 낙화되면 2송이만 남고 3송이가 낙화되는 건 원숭이 길을 닮았다 해서 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직 피지 않는 옥주라 해서 이제 그 오히려 꽃송이를 피기 전 머금고 있는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아직 미봉인 옥주를 훨씬 격을 또 두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옥주가 많이 맺혀 있고 거기에 몇 송이가 딱 핀 그 피기 전에 어떤 그 상태를 오히려 매화에 훨씬 좋은 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개에서 완전한 어떤 그 핀 상태는 오히려 격이 또 떨어진 상태라고 얘기한 분도 계시거든요. 선이 아름다운 매화 가지를 고르는 것도 일이다. 흔한 가지처럼 보이지만 단단하고 고운 매화 가지를 채취하기 위해 수차례 발걸음을 한다. 깨끗이 말려 밀랍을 씌운 가지 위에 송이송이 꽃봉오리가 맺힌다. 톡 건드리면 피어날 것만 같다. 봄날에 매화가진을 채취하는 것보다 이제 가을 되면은 전부 모든 그 자연의 이치로 겨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달려있던 잎들을 다 떨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풍이 아름답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한 나무마다의 자기 준비인 거죠. 윤회처럼 계속 자연의 순환이 되듯이 이 나무가지도 가을에 채취할 때 가장 단단하고 물기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겨울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자체로도 봐도 건조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지를 채취해서 또 수분이 완전히 증발한 이후에 100도로 끓인 밀랍에다가 이 가지를 이제 담그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 껍질하고 나무 속에 밀랍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물이 닿아도 상관없고요. 또 썩지도 않고
벌레가 침범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밀랍에 닦는 것이 이제 가지 자체도 굉장히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사찰의 단청에 매료돼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 14세 소년. 사찰의 황홀한 장엄에 이끌려 출가한 그는 선화에 빠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고 음악과 춤에도 재능을 보여 범패와 법무를 전수받는가 하면 자기 수양으로 타도에 심취하기도 한다. 불교적 수행 속에서 움튼 그의 작업 세계는 윤회매 창시자 이덕무 선생의 삶을 만나면서 더욱 단단해진다. 가짜인 밀랍으로 만든 가와인 윤회매를 만들면서도 그 근본은 꽃을 벗어나 있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윤회매라는 단어처럼 그 일벌들이 또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에 날라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흘러가는 어떤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이 그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 똑같은 날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생애 누구나 살면서 매일매일이 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직시하는 것,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호흡하면서 존재하는 그 확인이 우리가 흘러가는 윤회매처럼 그대로 우리 삶도 이렇게 격이 있는 매화로서도 또 이렇게 향기롭게 피어나지 않을까, 우리 삶이 이제 그러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꽃 제작, 이 윤회매를 하는 거죠. 매화 가지의 스타일에 따라 화병의 모습도 바뀐다. 고서에 전해 내려오는 것은 윤회매를 화병에 꽂는 작업인데 2012년부터 현대적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평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벽에 걸어두고 윤회매를 감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까이 역사 속 윤회매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제가 마음속에 매화나 또 차인이다 보니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실제 그 매화 필 때 실제 생화인 매화를 이제 많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제 매화 필 때도 많이 이제 매화밭을 찾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덕무 선생이 윤회매를 첫 창지하신 그 마음을 오히려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뭐 지금도 그 많이 모자라지만 이제 제가 꽃을 많이 피고 그런 가운데 이덕무 선생의 그 정신이 제 마음, 제 손에 또 스며서 그분이 이렇게 꽃을 통해서 윤회매처럼 드러나는 그분 삶이 조명되고 하는 그런 꿈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다. 그가 걸어왔던 길과 닮아 있다. 차, 미술, 음악, 춤 등을 참선 수행의 수단으로 여기며 대중과도 활발히 소통해온 김창덕 장인. 그러던 어느 날 일생의 사랑을 만나게 됐고 6년이라는 짧지 않은 번뇌의 시간을 보낸다. 결국 20년 동안의 승려 신분을 내려놓고 사랑을 택했다. 지금은 종합예술가로서 윤회매 제작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예술을 통해 작업 세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제가 어디서 왔고 또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아직은. 그것처럼 제가 이제 윤회매를 작업하면서 과연 밀랍으로 만든 매화의 아름다운 꽃만이 아니라 그 꽃을 피는 모습 가운데 나는 과연 내면적 성숙이 얼마큼 될까. 그리고 첫 창제한 이덕무 선생님이 이제 원본이 지금 미국의 UC 버클리의 동아시아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이 어쨌든 그 글에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덕무 선생이 여러 각도로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윤회매라는 단어처럼 끝이 없듯이 흘러가는 가운데 많은 꽃이 피어진 만큼 그 누구나 하나의 꽃이 있듯이 문화의 꽃처럼 제 내면도 성숙되고 또한 전시를 통하고 이덕무 선생과 더불어 윤회매 안에 같이 세계 일화처럼 하나의 꽃으로서 문화의 어떤 꽃이 피듯이 제 모습이 꽃으로 변하고 그게 윤회매면 좋겠죠. 그게 이제 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욱 유명한 김창덕 윤회매 명인.
벗과 함께 예술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이른봄 매화의 풍치를 닮았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길을 기쁨으로 걷고 꽃잎 한 장 한 장에 아로새긴 열정이 은은한 감동으로 마음을 적신다. 장인의 모습에 272년 전 이덕무 선생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붉은 열정이여, 고든 마음이여, 영원히 빛나리라. 저에게 윤회매는 윤회라는 어떤 모습이 영원한 화두처럼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내가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삶이죠. 이제 방금 이렇게 완성한 윤회매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청장관 이덕무 선생이 17살에 첫 창제하신 윤회매 자체가 단지 꽃이 아니라 윤회라는 어떤 모습을 그 매화라는 어떤 제목에 이렇게 연결하신 거 보면 단지 화려한 꽃을 우리가 화려하게 보는 게 아니라 꽃 이면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차를 통해서 또 차자리에 놓고 감상하는 다화로서 감상을 하면서 내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게 아닐까. 그 자체가 흘러감을 듣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제 각도로는 이제 이덕무 선생이 윤회매로 다시 피어나고 또 우리 삶도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일품의 격으로서 매화가 우리 삶의 향기로서 드러나면 그 삶도 묻어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도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윤회매라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 흘러감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겠죠.